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여의도 직장인 알대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틀간 이슈가 있었던 테마죠. 이 나파모 스타트 관련주에 대해서 영상을 다뤄볼까 합니다. 연 이틀간 상한가를 보냈었던 제일약품이라든지 제일파마홀딩스가 있었는데요. 이 테마들이 과연 주도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매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핫한 종목들을 만약에 잡지 못했다고 하면,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런 핫한 종목들은 언제 잡는 게 나을 거고, 어떤 자리를 보고서 맥점으로 잡고 우리가 대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나파모 스타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올렸는데, 사실 유튜브 올리기 전에 한 이틀 전쯤에 제 블로그에 먼저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이제 블로그 포스팅 하면서 유튜브도 바로 찍을 수 있도록 좀 습관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이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쭉 보시면 나파모 스타트라는 게 이제 기존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졌었던 렘데시비르보다 한 600배 가량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치료제가 발견이 됐다. 그게 바로 뭐냐? 나파모 스타트입니다.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라는 곳에서 혈액 항응고제, 췌장암 치료를 성분을 갖고 있는 나파모 스타트가 코로나19의 감염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갖추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나파모 스타트는 기존의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 관련주 중에서도 하나였긴 한데, 이쪽에서 약물 재사용에 대한 일환으로 연구를 했었죠. 연구에서 나왔었던 결과가 미국에서 긴급 사용으로 이루어졌었던 렘데시비르 5월 1일자에 있었죠. 그것보다 600배 가량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나파모 스타트가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 결과에 따르면은 기존에 있었던 렘데시비르 아니면 클로로킨보다 월등히 높은 코로나19 항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셔야겠죠. 나파모 스타트가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가량 좋다고 합니다. 그죠? 그 렘데시비르가 뭐죠? 미국 FDA 승인에 5월 1일자에 받았었던 긴급 승인 받은 치료제잖아요. 그것보다 나파모 스타트가 600배 가량이 더 높대요. 그렇다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떡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존에 우리가 렘데시비르로 한번 써먹었었던 게 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 나파모 스타트가 이제 600배의 가량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렘데시비르만큼의 그 정도까지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강력하겠죠. 근데 그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보면 목요일과 금요일에 보여줬었던 이 제일약품과 제일파마홀딩스 차트 값으로만 놓고 보면 쉽게 죽을 것 같지 않은 테마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맥점을 잡고 들어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맥점을 잡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렘데시비르에서는 어떻게 됐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렘데시비르는 파미쓰리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 3연상 반이라고 할까요? 거의 한 100% 바로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기에는 지금 3월 25일과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5월 16일 시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기 의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보단 조금 약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제일약품이 2연상을 친 이 상황이기 때문에 타미셀만큼의 효과를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이제 제일파마홀딩스라든지 제일약품이 끼가 없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제일파마홀딩스도 보면 과거로 놓고 보겠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도 이때 보시면 미친듯이 올렸었죠. 물론 이제 이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얘도 이 제일파마홀딩스라는 종목도 한번 끼를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똘끼?
똘끼를 작동시키면 충분히 역배열 상에서도 긴 시간 동안의 거래량 없이 물량을 매집을 해왔었다고 하면 지금 충분히 별로 터지지 않는 거래량들로 상한가를 날린 걸 보면 한방에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지금 자리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 중에서도 5월 15일 상한가를 날렸을 때 제일파마홀딩스라든지 제일약품을 잡지 못하신 분들은 중유제약이라든지 동국제약, 뉴지랩 이런 종목들을 잡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고점 26% 대비 종가가 10%까지 빠졌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16%까지 그 계좌에 찍혀 있는 걸 보셔야 될 건데, 이런 종목들은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냈다고 해도 나중에 노후가 안 좋을 상황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타는 연습보다는 조금 눌림목에 있는 거를 잡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나파몬스타트가 한방에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종목도 파미셀처럼 상승을 줬다가 긴 장대 양봉을 주면서 물량을 매집을 하든지 털어주는 이런 모양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승을 줬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주면서 털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접근을 해야 되냐? 제가 최근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거죠. VR을 가지고서 매매 활용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많으니까 좀 꺼보겠습니다. 끄고 포스 인덱스는 좀 켜놓고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죠? VR에서 기준점 75% 미만인 경우가 눌림목의 매수 타점으로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75%,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죠. 그러면 파미셀이랑 비슷한 신풍제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풍제약도 이렇게 상한가를 주고 그 다음에 3월 27일 28%까지 급등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요. 물론 이제 제일약품이 이러한 흐름대로 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는 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신풍제약으로 한번 선정을 한번 해봤고요. 이러한 흐름대로 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떠한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할지에 대한 그런 타점을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신풍제약은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에 한번 급락을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쌍봉을 치고 다시 하방을 가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급조정을 줍니다. 그러면 쫄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부 물량들은 털어져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여기서 버텼었던 이제 개인들은 다행이구나, 역시 나의 판단이 맞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력하게 홀딩을 외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주가의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MACD는 이미 여기서부터 데드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보이시나요? MACD는 데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주가는 상승했고 MACD는 하방을 꺾죠. 그죠? 이런 형태로 나오면서 이미 지수의 방향은 하방으로 꺾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캐치를 못하고 있다가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전 가까이 왔으니까 더 상승을 할 거다 라고 상방으로 틀어서 홀딩을 하고 있는, 오히려 추매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다? 하락을 하게 됩니다. 거래량이 정말 잔CR처럼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은 털려져 나가는 거고, 이게 여기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하방이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고점에서 잡은 사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까지 까입니다. 그러면서 손절을 하고 나면 어떻다?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타점은 어디냐면, 여기 보이시면 주가는 분명히 한 방에 계속 뭐 이제 그 상승을 그려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상승을 가더라도 갈 텐데, 어차피 조정은 줄 거고, 조정을 줄 때 대기를 하더라도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대기를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 자리로 놓고 보면 이제 VR을 켭니다. VR을 켜고 저 같은 경우는 VR 수치는 20으로 맞추고요. 그다음에 75 언더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시켜서 우물을 파놓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75 언더가 나가면 이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하방을 치고 있다가 살짝 올라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요 자리. 왜냐면 이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방만 그려주고 미친 듯이 그냥 우물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때려 박는데 우물만 파 있다. 그러면 내가 산 타점이 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내가 산 자리가 아닌가 보구나. 여의도 갈대리 얘가 얘기한 자리가 아닌가 보구나 라는 뭐 이제 의심 아닌 의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털려 나가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물을 판 자리에서 상방으로 틀어져 나가는 요 자리,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사서 기다리자 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타점은 여기부터 우물이 파졌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실질적인 타점은 이 자리, 이 자리로 놓고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봤을 때 가로선 맥점을 그어 봤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 좌측에 봤더니 아, 힘들게 했었던 이 돈을 썼었던 캔들의 힘이 실렸었던 이 기준봉이 세워졌었던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런 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 어떻다? 흐름은 이렇게 다음날 4월 3일 한번 보겠습니다. 4월 3일 우리가 매수한 타점은 이 정도, 이 정도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11,600원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놓고 봤을 때 11,600원입니다. 11,600원. 그죠? 이 정도는 돼야겠죠? 네, 11,600원 매수한 자리, 요 자리에서 매수한 이후 이런 식으로 수익을 줄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 OBV를 켜서 보면 죽진 않았죠. 네. OBV 자체도 살아있는 상태이고,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어떻다? 거래량은 급락한 자리입니다. 그죠?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분봉을 키고 30분봉을 잡았을 때 이러한 우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한번 시세 줬을 때 저는 우물을 언제 파는지 한번 좀 예의주시 하면서 지켜볼 예정이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우물을 여기 파긴 했는데 고점이니까 패스한다 치시고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요 자리에서 한번, 그리고 최근에 한번 발생이 됐네요. 그죠? 우물이 뭐 계속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 나파모스타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대기하고 있을 예정이고요. 나파모스타트 종목들을 이제 차트를 이렇게 돌려봤어요. 네, 돌려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제일약품이 제일 센 건 당연하고요. 동국제약은 거래량이 거의 뭐 망조라 20만 밖에 안 돼서 이런 종목을 들어가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물론 이렇게 갭상 띄우면서 잡았었던 걸 보면 끼가 없진 않는데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고, 개인적으로는 뉴지랩, 그리고 엔지캠, 명문, 네, 명문 뭐 상당합니다. 얘네들도 끼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번 재료를 명문도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또 SK케미칼도 거래량을 이제 윗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와 줬는데 월요일 흐름 보면 좀 어떻게 움직여줄지 관심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제로 새롭게 떠오른 나파모스타트 종목들, 뭐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 중해제약, 동국, 뉴지랩, 엔지캠, 대웅, 명문, SK
이 SK케미칼까지 해서 총 9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 그 중해제약, 뉴지랩, 엔지캠, 그 명문 뭐 다네요. 예. 하여튼 지금 이 차트값 자체가 뭐 나쁜 차트값들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요. 아까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상승하는 종목들에 따라가서 깨물리면 정말 아픕니다. 이런 종목들 말고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한번 알아보세요. 제 유튜브입니다. 제 유튜브 가보시면 뭐 이제 이 세 개에서 VR 관련된 영상을 모두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영상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 VR 지표에 대해서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좀 빡세게 블로그를 올려놨는데 이렇게 그 VR에 대한 그 보조 지표까지 설명을 자세히 해놨어요. 여기에 이제 내일은 OBV까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쪽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들어가셨을 때 제가 유튜브 말고 지금 뭐 네이버 TV 하는 것도 있는데 유튜브로 말고 추가적으로 네이버 TV로 와서 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똑같이 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이쪽 들어오셔서 구독하시면은 이쪽에서도 유튜브에 안 들어오셔도 여기서 똑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은 이런 테마 말고 보조지표로 갖고서 매매 타점 잡는 또 다른 영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하는 여의도 직장인 갈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